멀쩡한 사람,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도박성이 없던 사람들도 지금 이 시기에 도박으로 찌들어버리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도박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일상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믿음도 있었고 잡코인 절대 매매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한 1년에서 2년 이상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셨던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잡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액만 조금 해보거든요. 한 10만원, 20만원, 한 100만원 정도라도 알트코인을 한번 쓱 사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봐요. 처음 사자마자 한 100만원 샀는데 한 20% 올라가니까 20만원 벌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솔직히. 비트이더 들고 있어봤자 크게 뭐 변동성도 없고 수익도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좀 재미를 위해서 소액으로 한번 알트를 사보는 겁니다. 근데 샀는데 한 30-40% 올라가 봐. 그럴 때부터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익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가족들에게 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찾았다, 나의 투자 마인드를, 이거다. 그러니까 투자 방향성이 바뀌어요. 결국에는 트레이딩이 맞구나, 단타로 하는 게 맞구나, 또는 스윙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존버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갑자기 딱 들어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100만원 넣었던 돈을 한 200만원도 넣어보고 한 300만원도 넣어봐요.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아. 계속 승률이 좋다는 겁니다. 100만원 했다가 한 300만원 넣어서 20% 먹으면 한 60만원 벌죠. 근데 운 좋아가지고 30% 먹으면 1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거에 조금씩 빠져드는 게 바로 늪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장세를 읽을 줄 모른다면은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 300만원, 400만원 넣다가 시드가 점점 불어나면서 이제는 5%만 올라도 내가 100만원 넣었을 때보다 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트레이딩을 더 해보고 싶고, 더 변동성이 큰 장을 원하고 선물 매매를 소액으로 또 시작을 하거든요. 자, 현물 단타 그리고 선물 매매를 동시에 병행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현물은 그냥 일단은 넣어놓고 기다려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잠깐 세이브 해놓고 선물에 조금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처음에는 한 5배 정도, 10배. 근데 5배, 10배 하다가 간에 기별도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한 100만원 넣고 5배 하면 간에 기별도 안 오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배, 20배 하다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뭐 숏에 베팅하든 롱에 베팅하든 1, 2%의 작은 변동성에 수익금이 현물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 안에. 그러면 이제 현물을 계속 선물로 옮겨요. 이런 하락장에 일단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 하락장에서 크게 시드를 불리고 현물로 넘어가자라고 계획을 딱 짭니다. 제가 계획을 잘 짰거든요. 계획은 잘 짜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 선물과 현물 단타 트레이딩 한 거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비트코인을 빨리 매수해야지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번 부러집니다. 특히 현물보다는 선물에 부러지고, 현물은 물려 있어요. 단기 알트장이 끝나고 나면은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잦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응법을 모르고 손절할 구간도 몰라서 그냥 냅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선물로 복구해서 현물에 마이너스 된 것을 선물로 복구하자고 딱 갑자기 세팅이 되면서 이제 도박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 매매가 여러분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안 되면은 계속 안 돼. 그리고 선물은 돈이 안 남아. 로스 잡고 손절을 때려도 되지만 보통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선물 포지션이 종료가 되면서 여기에 원금이 다 날아가고 잔고가 빵원이 되면서 그대로 현물에 물려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알트코인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년 동안 비트코인 믿고 왔는데 선물로 일단 시대 날렸지. 그리고 자발태에 현물 물렸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구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류,
잘라낼 수 있는 분들은 잘해요. 잘합니다. 지난날에 나의 실수니까 그냥 하지 말자. 됐어. 열심히 또 내 시드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모으자 이런 분들이 있고, 계속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물린 거, 손절한 거, 그리고 비트코인 모았던 거 뺀 금액을 채우려고 이제부터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짓. 그러다가 상승장 시작되면 돈이 없다고. 이런 과정 안에 있는 장입니다. 저는 딱 지금 그런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개미들을 다 청소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잘 아셔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불안하죠? 다음 달 또는 뭐 내일 단기적으로 차트상 불안한 건 맞습니다. 흔들릴 수 있겠죠.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1년, 2년 뒤를 생각하면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다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라는 마음속에 그 마음을 다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아니어도 훗날 시간이 됐을 때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자, 지금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 특히 시장에 한 1년, 2년 정도 오신 분들은 참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에 의존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그거 위험한 거예요. 마운트 곡스 물량 이런 거 있죠. 마운트 곡스 물량 7년 전, 6년 전부터 나왔던 악재인데 마운트 곡스 물량 시장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손바뀜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건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들이에요.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매도한 거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 단기적인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겁니다. 좀 이렇게 시장을 크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일이 일비하고 오늘 내일에 너무 막 감정적으로 휩싸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승장이 와도 절대 누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잡코인들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순환 펌핑 나오면서 야, 이거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라는 그런 그러니까 노파심이고 막 오지랖이 많이 쌓이는 놈이에요. 제가 좀 오바를 하는 건데 잘못 물리면 이제 매매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누를 범하는 시기입니다. 진짜 큰 실수하는 시기니까 마음 다잡으시고, 주말에 지금 날씨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일하러 가지만은 밖에 나가서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좀 즐기세요.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따뜻한 추석이 되고 싶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괜히 추석이라도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업비트 서구 형이 용돈 좀 챙겨주지 않을까 해서, 추석 보너스 좀 주지 않을까 해서 또 비상금으로 자꾸 알트코인 사가지고 손절하고 물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수익이 나면 챙기는 건 좋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면서 들고 가려고 한다고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을 지금 잡아서 계속 들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익절을 하는 습관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친구랑 저랑 투자 시기가 비슷했어요. 2017년도 3월에서 5월 정도에 제 친구가 먼저 시장에 임했고 저한테 빨리 하라고 했는데 6, 7개월을 망설이다가 10월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근데 둘이서 코인을 하면서 옆에 제일 친한 친구 2명도 같이 그 시기에 했어요. 가장 먼저 코인을 투자한 친구는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과 저는 솔직히 그냥 존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친구들은 다 떠나고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제가 지난날에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얻은 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처음에 2017년도 3월에서 5월 달에 이더리움 10만원대인가 20만원대였고 비트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도 하락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이거 끝까지 팔지 말자고, 우리 그냥 끝까지 들고 와보자,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달려왔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4년 정도 존버하고 고통의 시간을 이제 받고 그 기간을 계속 이렇게 좀 처참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거기서 솔직히 조금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나는 팔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잡게 되었어요. 결국에 친구들은 다 떠났고 저점에서 손절을 했고 시장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끝까지 이제 남았지만 크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지내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을 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제가 왜 있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코인 유튜버라면은 그래서 돈 벌었어? 그래서 50배, 100배 벌었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저는 방송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돈급의 입장이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18년도부터 존버해서 21년도 예전보단 좀 나았겠죠. 지금 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무언가가 있어요. 더 큰 저도 욕심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힘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20년 존버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제 방송을 참고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그 흐름을 보고 한번 더 투자 시장에 임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가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수익을 보고 어차피 고점이 나오면은 하락이 나옵니다. 큰 하락이에요. 그것도 적당한 하락은 없어요. 고점이 나오고 나서 적당한 하락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하락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그거를 확인하고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 매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가슴속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기계적인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도 보고 수익 실현하고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수익금을 또다시 매수하고 또 한번 극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을 대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안 맞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들고 무조건 10년, 20년 들고 존버한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그때 가서 보자는 거지. 한 2, 3년 뒤에 그때 가서 보면 또 3, 4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 20년을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전 그런 그릇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그릇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큰 성공하실 거예요. 대박인 거죠. 20년, 30년 뒤에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투자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블랙록이 방아쇠를 당기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나중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가 조금 쉬워진다는 게 그게 유동성이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말이죠. 정말 좋은 시간 아닙니까? 하루하루 힘들겠지만 내일 힘들고 다음 주 힘들고 10월, 11월, 12월 힘들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은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좋은 생각, 삶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야. 내 삶은 시궁창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바뀌고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투잡, 쓰리잡 뛰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저도 거의 유튜브 지금 투잡이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드가 없다면 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돈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투자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맛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일요일날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